안녕하세요. 알리바바 무역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무역 강의였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늘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질문은 꼭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도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답변을 제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중국인들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상당히 저질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 약속한 거래, 그러니까 불량이라든지 뭐 그 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문제 없이 이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전문이고 또 중국 쪽을 오래 했으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구매 대행업은 아니시고 약간 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 공장이 됐건 간에 아니면은 뭐 1688이 됐건 간에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하시는 분 같으신데 말씀하셨죠? 자, 이거에 대한 답은, 이런 분은 절대 중국 사람하고 거래를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벌써 처음부터 잘못되셨어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중국인들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상당히 저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중국 사람들은 거래를 제대로 안 한다, 납기가 맨날 늦는다, 불량이 많다, 말이 많다, 막 중간에 가격을 많이 바꾼다, 약간 이렇게 뭐 중국에 대한 편견, 또 중국 사람에 대한 편견, 중국 제품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 이렇게 편견이 있으신 분은 절대 중국, 또 중국 사람, 또 중국 물건을 취급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확신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왜 중국 사람은 이렇게 뭐 비즈니스 마인드가 저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비즈니스 마인드가 안 좋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중국의 이 여러 가지 세계의 유명한 상인들 중에서 한 명이 중국 상인입니다. 장사를 잘해요. 예. 물론 이제 막 그 예전에 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국도 문화적으로 발전되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 때죠. 초창기 때. 그러니까 한중 수교가 맺어지고 초창기 때 막 들어가셔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아직 중국이 문화적이나 이런 걸로,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은 때에 그런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뭐 물건 주문하면 뭐 벽돌이 온다든가, 뭐 심지어는 막 떼놈이라 이런 표현도 쓰면서 약간 중국 분들을 좀 비하하면서 거래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건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세요? 물건이 싸니까, 가격 대비 싸고 그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으니까 중국 물건을 찾으신 거 아니신가요? 이렇게 편견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하고 거래하시면 안 돼요. 일본 뭐 진짜 물건 막 품질 좋고 막 이렇게 한 데나 독일이나 막 이렇게 선진국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편견이에요. 선진국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이 다 좋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대신에 가격이 또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중국 사람들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안 좋다, 저질이다, 나쁘다, 이거 편견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디 나라든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습니다. 사기꾼은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중국 비즈니스를 많이 오랫동안 해왔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의 비율로 보면은 저한테 사기를 친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 비즈니스 하면서 중국 분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그 업체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사람 나름이에요. 절대 이런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가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편견을 갖고 중국 업체를 컨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말 한마디, 만약에 요즘에 중국 못 가니까 얼굴 못 본 상태에서 뭐 위챗이나 알리왕왕으로 막 대화 나눌 때 있잖아요. 압니다. 상대방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날 못 믿는구나, 날 믿었지 않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뭐 사람과 사람과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진정성을 갖고
정말로 내가 이 중국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득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자꾸 중국 물건을 더 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중국 통해서 많이 버셨다면은 막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 감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대로 상호 존중을 하면서 업체 대 업체, 사람과 사람대로 얘기를 나눈다는 거죠. 진정성을 갖고. 내가 중국 업체, 이런 제 실제 케이스인데 중국 업체가 공장이 약간 좀 굉장히 허름한 경우, 그러니까 작았어요. 규모가 작은 공장이었었는데 그 공장 사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굉장히 작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케이스냐면은 조그마한 가방, 그러니까 이제 구급용품 키트라고 해야 되나? 비상용품 담는 가방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담는 곳이었었는데 굉장히 영세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 마인드가 만나봤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공장에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납기가 늦어져가지고 근데 이 납기를 빨리 맞추다 보니까 품질이 또 안 좋은 게 나와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이렇게 품질이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다음번에 당신한테 또 주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품질이 좀, 그러니까 납기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품질을 일단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납기를 너무 늦추지 마라. 나는 정말 당신하고 거래를 오랫동안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근데 실제 마음속으로는 약간 진짜 이번에도 잘못 나오면 여기랑 거래를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었어요. 물론 저보다 조금 많았었죠. 그랬었는데 제가 거기에 계속 머물지는 않았거든요. 잠깐 저거 갔다 오고 했었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또 걱정이 돼서 다시 그 공장을 갔어요. 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품질로 수량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제품이.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직원들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새벽까지 계속 야근을 시킨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밤을 샌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새면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품들을 그 공장 사장도 직접 현장에 있으면서 품질 체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걸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제가 이제 뭐 해서 좀 더 신경 쓴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했었어요. 나 진짜 그때 제가 굉장히 놀라면서 이런 품질로 계속 만들어주고 하고 하면은 내가 진짜 잘 팔 수 있다. 내가 정말 너 돈 벌어주게 하겠다. 물건 많이 팔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저희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잘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했었던 말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 공장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태까지 한국 바이어들이 여러 명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장에 한국 바이어들이 여러 명이 오고 했었었는데 뭐 좀 큰 바이어분도 있고 막 그랬었겠죠. 거기가 그런 구급용품뿐만 아니라 다른 가방류를 다 이제 만드는 곳인데, 대부분 다 오더니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막 이렇게 하더니 좀 약간 실망하거나 약간 이제 무시하는 듯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다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이 중국어를 못하더라도 통역을 대동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켜서 말했는데 그냥 느낌이 다 알거든요. 통역하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통역하시는 분도 그 공장 사장님한테 이제 좀 자존심 상한 말은 거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딱 봐도 제가 봐도 현장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공장은 이거 품질 제대로 안 나와. 여기 안 돼. 뭐 하면서 뭐 그러면서 막 그런 간 사람들이 많았었겠죠. 그런데 그 공장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던,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그렇게 말을 해줬던 사람은 한국 손님 중에 제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중국의 자기 친한 사람들 주문을 받아도 제 일이 있을 때는 제 거를 더 먼저, 그리고 그 일을 받아주는 상황에서도 제 일이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제 거를 더 먼저 챙겨주고 했었던 말을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실제로 제 물건이 납기가 늦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장이 이제 허름했었던 건데 점점 주문이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제 주문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많이 받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해 가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한번 절실하게 느꼈죠. 아, 이거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이 업체, 중국업체를 대하고 하면은 정말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 그걸로 인해서 상호간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뭐 불량 막 이렇게 뭐 한두 번 막 봤다고 해가지고 이 업체는 안 돼, 딴 데 찾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중국 업체들하고 많이 거래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문제가 정말 많아요. 납기가 늦고 실제로 불량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랬었을 때 그냥 여기 업체는 안 돼, 그리고 딴 데 바꾸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점을 모색해보고 야, 이번에 이렇게 불량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불량을 나온 거를 다 가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밤송을 다 하는 거죠. 이거 봐봐라, 너 눈으로. 왜냐면 그 사장님이, 중국 사장님도 실제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생산되는 것들을 그 사장님도 다 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고 나면은 그분도 약간 놀라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환불이나 너희가 거래를 안 하려고 하진 않겠다. 대신에 이 분량의 만큼만 다시 한번 재생산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또 주문 받으면은 너희한테 또 추가 발주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공장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다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그럼 배째라는 경우도 많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편견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뭐 중국은 어떻고 중국 사람은 어떻고 뭐 중국 물건은 어떻고 품질이 어떻고, 절대 편견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무역을 10년 넘게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한 것도 저는 중국 무역을 하면서 알게 됐었던 한국 사람들한테 더 저는 뒤통수나 사기를 많이 당했고, 오히려 저를 힘들 때 도움 줬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려웠을 때 등 돌린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제 곁에서 응원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은 중국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편견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되짚어 보시고 중국 업체들하고 거래할 때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성의를 이렇게 하고 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 더 이렇게 뒤통수 치거나 확확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중국 업체는 있잖아요. 한 번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럼 진짜 오래 갑니다. 진짜 오래 가요. 제가 그리고 힘들 때도 믿어줘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